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께 아주 특이한 이야기들, 아주 신기하고 아주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뉴스들도 좀 있어요.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레고랜드, 이 레고랜드라는 이름이 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 난 레고랜드라서 이거 뭔가 했더니 뭐 레고를 가지고 만든 랜드인가? 뭐 놀이동산 뭐 그런 건가 봐요. 하여튼 지금 보니까 이 레고랜드 사태가 좀 심각한가 봐요.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글로벌 현재 그 거시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국내의 그 신용 위기까지 이제 더해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현재 맥을 못 추고 있어. 맥을 못 추고 있고, 증권가는 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이 촉발된 그 단기 자금 시장, 이 단기 자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서 지금 주요국 이제 긴축 정책 방향에도 이제 주목하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단기 자금 시장의 불안 진정 여부도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대략 보면 전주 대비 0.57포인트 올라서 2213.12로 장을 마감을 했죠. 마감을 했는데 그 주 초반에 이제 소폭 강세를 보였는데 뭐 이렇다 할 그게 없어. 뭐 상승 모멘텀이 없어. 상승. 이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3거래일 연속 하락하더라. 3거래 연속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아까 레고랜드 말 그 PF죠. 이 PF 아주 골 때리네 보니까 PF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 PF 자산 유동화 증권 사태가 금융 투자 업계를 덮치는 거야. 덮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은 강원도가 그 레고랜드 그 ABCP에 대한 그 채무 보증이죠. 채무 보증 이행을 거부했다. 번복하자 이제 채권 시장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이제 확대된 탓이라고 합니다. 이에 증권사랑 이제 중소형 건설사의 유동성 우려가 이제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 이제 설상가상격으로 이제 악재가 작용했어요. 관련 업종인 건설업 지수가 한 주간 5.12% 정도 하락을 했고, 증권주는 줄줄이 뭐 신저가 쓰고, 그 증권업 지수를 3.61% 정도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계는 그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그 자금 경색 여파가 당분간은 채권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보고 있고, 채권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낙화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크레딧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국채에도 이제 부담이 가중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지난해 그 8월부터 1년 이상 그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진행됐음에도요, 환율하고 이제 대외 요인을 겨냥한 그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까지 고스란히 더해져 가지고 채권 투자랑 보유에 대한 욕구가 크게 이제 취약해진 거죠. 지금과 같은 누적적인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 상승의 그 최근 불거진 자금 경색, 또 크레딧 시장의 위축, 이 단순히 해당 영역에서의 충격이 그치지는 않을 것 같고 전체적인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경제 지표와 이제 긴축 기조가 관건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27일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고 미국의 그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달 초에 FOMC 회의를 앞두고 그 FED죠. FED 위원들의 그 발언이 금지되는 그 블랙아웃이죠.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시장은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속도 조절론도 힘을 받고 있고 하여튼 다음 주는 국내 증시는 국내외
그 고금리 기조에 채권 시장 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 한 2200선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제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까 이제 결국 주식시장에서 이제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한 우리 개인들, 개미들이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 같아요. 대폭 늘어날 것 같아요. 증권사들도 앞다퉈 가지고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올리고 있어. 이자율을 계속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자율이 최고 이제 10%대에 달하는 그 증권사들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10%대. 이어서 이제 증권사 대다수 이자율이 현재 최고 10% 정도 가까워진 모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금토 깨보니까 현대차증권이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했을 때 90일 초가 신용거래융자 금리를 연 10.5%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기준 국내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 중 가장 높은 수준이야. 그 유한타증권도 150일을 초과해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는 10.3% 금리를 부여합니다. 그 많은 투자자가 비투를 할 때 사용하는 그 단기 기준 그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유진하고 키움 하나증권이 7.5%예요. 신영증권이 한 7%, 하이투자가 한 7.1% 정도, 벌써 이제 7%대 달했습니다. 이게 신용융자 금리가 10%에 육박하는 업체들도 상당수인데, 삼성증권 보니까 90일 초가 그 신용융자 이자율이 9.8%고, 신한투자가 이달 4일부터 90일 초가 신용융자 이자율을 9.8% 책정합니다. 하이투자증권도 90일 초과 신용융자 금리를 9.6, 키움은 한 9.5%에서 부과하고 있고, 일단 신용융자 금리 인상을 앞둔 업체도 있다는데, 뭐 KB도 이제 올릴 것 같아요. 9.8까지 뭐 적용할 거다. SK도 오는 24일부터 16일에서 30일 이용 구간에서는 이자율을 0.3% 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대출이에요. 대출. 그 이자율은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그 기간에 고객 등급하고 계좌 설계 방식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신용거래융자 연체 이자는 이미 12% 서준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증권사들은 이자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통상 3%포인트를 추가로 얻는데, 현재 보니까 DB, 교보, 유진, 이베스트, 하이 상상인 이렇게 중소형 증권사는 최대 12% 안팎의 연체 이자를 적용하고 있고, NH, IBK, 뭐 케이프, 현대차는 한 11%대 금리를 적용 중이네요. 그래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늘어나니까 그 관련 잔고는 대폭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금투협회에서도 지난 20일 기준 신용거래융자가 이 거래 연속 16조 원대를 기록을 했으니까 지난 18일에 15조 9,600억 정도 연저점을 갱신한 거죠. 근데 불과 한 달 전 신용거래융자 그 잔고가 19조 원대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니까 3조 원 가량 낮은 수준이지만은 결국 뭐냐, 이 주가 하락으로 이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은 결국은 반대매매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반대매매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매매. 그래 금융감독원이 이제 신용거래융자 관련해서 최근에 제시한 사례를 보니까 한 투자자가 신용거래융자로 A 주식을 매입하고 또 A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뒤에 주가 하락으로 담보 부족이 발생했어요. 그 부족액을 입금했음에도 증권사가 이제 반대 매매를 실행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투자자는 민원을 신청했으나 알고 보니까 그 증권사로부터 일정 기한 내 담보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반대 매매가 실행된다는 사실을 수차례 안내받았음에도 그 시한을 준수하지 못해 결국 주식이 반대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비투를 하지 마, 제발 좀. 아직까지도 비투에 목을 매는 사람도 있고 한탕을 한번 놓으려고 하는데 그다 한 방에 훅 갑니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까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차례장의 간곡한 바람입니다. 제발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비토해가지고 제발 뭐 한강 가니 뭐 낙동강 가니 뭐 그런 소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